알고 있는 학자를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왜 못 봤느냐? 그러시면서 할아버지께서 남자의 생식기는 불글자자 가지지자, 불글자자 가지지자인 게 자지가 여기 안에요. 네네. 한글로 분명히 있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써가지고 올라다 안 써왔는데, 그리고 여자는요 보물이라고 돼 있죠. 보물. 네네. 네, 사람을 잉태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물 붙자요. 남자와 여자를 값으로 계산하니까 여자가 6배가 비싸대. 왜냐하면 여자가 생식 능력 있죠. 이게 네네. 10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게 보배보자에다 가지지자를 쓰는 거예요. 그게 여기 안 해요. 가지. 네. 가지. 보배로운 거. 보배로운 거. 네, 보배보자 가지지자. 남자는 불글자자 가지지자. 그렇게 되는 건데 여자가 14살이 먹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때는 보배보자 가지지자가 아니고 그게 언제든지 여자는 그때가 되면 생식 능력. 생식 능력이 되는 거죠. 언제나 정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 그래서 거기 항상 축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축축할 습자인데, 습자. 그걸 시루다 바꿔서 사람들이 발음하는 거예요. 원래는 한문으로 축축할 습자래요. 그리고 남자는 16부터, 아까 얘기 좀 가야 되겠구나. 여자는 14살에 경도를 시작해서 만월 있어요. 남자간에 만월. 다리 꽉 찬 거 있죠. 네네. 다리 15일 되면 꽉 차고 16일부터 기울죠. 인생의 만월. 그러니까 여자는 37, 20일. 21살이 육체와 정신적으로 성숙해 있는 만월 그 시기예요. 남자는 38은 24, 24살이에요. 남자는. 그래서 옛날에 군대를 뽑을 때 22살에서 25까지 조선시대도 그때 병정을 뽑아요. 남자가 총칼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막바로 전투할 수 있는 나이가 22세에서 25. 24세가 넘으면 남자도 기울어 늙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 군대를 뽑았던 거예요. 그냥 게 옛날 분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여자는 21, 남자는 24. 그런데 77은 49, 88은 64. 여자는 원래 49세까지 임신 능력이 있고 50까지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박정희 대통령도 신동이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51살, 52살에 아이 낳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잘 보세요. 시운동이가 많아요. 어머니가. 그러니까 마지막 잉태할 수 있는 의학적 연령은 49세. 그럼 보통 대충 여자들이 경도가 49세 정도에 49세까지는 원활하고 잉태 능력이 있고 정상적인 거예요. 그 이해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긴 해요. 있는데 그건 답이 말씀드리고 하고 그 원래 이제 기본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자는 64세. 64세. 64세까지가 이제 정상적인 남자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때가 생식기 이름이 달라요. 통칭은 남자는 불글자자 가지지자, 여자는 보험을 할 때 보배보자 가지지자인데, 여자가 14살부터 49까지 여성으로서의 임신을 목적으로 하는, 그때는 임신을 신체는 임신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임신 목적, 생산 기능으로. 그 생산 기능. 그때 나이는 축축할 습자예요. 그걸 실자로 붙이는 것은 욕처럼 들리잖아요. 그게 원래 축축할 습이니까 욕이 아니고 의학 용어예요. 그리고 남자는 모든 게 고로 다 갖춰졌다. 고로조자에다 가지지자. 그래서 원래는 고로조자 가지지자 뭔지 아시죠? 그걸 또 괜히 뭐 이렇게 시옷을 붙여갖고 나쁜 것처럼 쓰고 있는데, 그래서 원말은 남자 생식기는 조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같은 놈, 할아버지도 저랑 욕하실 때 봤어요. 그놈 무슨 조지 같은 놈이야 이러신다고요. 함부로 옛날 한부 선생이셨으니까 함부로 못하니까 그렇게 네가 욕하는 걸 봤어요. 무슨 조지 같은 놈이야 그놈 뭐 이러신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은 욕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제 요즘은 14세 전에 거의 생리를 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77세까지 생리를 하시는 분도 알고 있어요. 맞아요. 저하고 친한 분이에요. 아니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병원에서 그 신체 나이를 보니까 75세 때 지금 아니 3년 전에 75세 때 28세로 나왔어요.
아, 신체 나이가. 예. 그런데 이분은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 매일 찬양하고 지칠 줄 모르는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감사합니다, 할게요, 형님. 이 네. 물건도 네. 좋은 물건은 그 오래 쓰잖아요. 그렇죠. 오래 쓰듯이 사람도 태에서 죽는 사람, 10살에 죽는 그렇죠. 사람, 20, 30, 네, 40에 네. 죽는 사람, 막 60, 70 죽는 사람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앞으로 좀 바꾸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100세라는 것은 이제 앞으로 바꿔야 됩니다. 네, 바꿀게요. 제가 네. 아까 서두에 내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성경에서도 120으로 네, 네, 돼 있잖아요. 네. 모세도 120 살았을 네, 겁니다. 네. 네. 강태공은 160을 아, 살았고. 그러면 어떻게 바꿀까요, 박사님? 잠깐만요. 네. 제가 이제 여기서 그 우주학적으로 한번 말씀 하나 드릴게요. 네. 지구가 한 바퀴 삥 도는 시간이 자전이잖아요. 네, 네. 자전이 24시간이죠. 네. 24시간인데 이 지구의 만리의 인력의 끈에 매여서 보이지 않나?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게 얼마죠? 30이래요. 어김없습니다. 맞아. 그런데 이거를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구는 우리가 살고 있는 본체잖아요. 지구에서 봤을 때 달은 음이고 지구에서 봤을 때 태양은 양이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삼원민족이에요. 나가 있어야 음과 양이 있는 것인데 그렇지. 중국은 나는 빼버리고 달은 음이고 해는 양이다. 이렇게 바보 같은 게 음양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삼원론이지 않습니까? 삼원론. 한국은 셋으로 나가요. 그래서 지구가 내가 있고 달이 있고 달은 또 태양은 우리 양이잖아요. 네. 그러면 지구가 달을 달고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게 365일이에요. 네, 네. 그런데 또 재밌는 게요. 지금 뭐 태양신이 많이 생기잖아요. 일본도 자기가 태양의 근본에 태양신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의 시야는 태양밖에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 선조들, 우리 한민족은 정말 우수한 민족입니다. 네. 그 시대에 만류 인력도 잘 모르고 지구가 둥근 줄도 모를 때인데 벌써 우리 선조들은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자 사람이 죽었습니다. 네. 그럼 어떡합니까? 딸랑딸랑 옛날 장상국 이거 하잖아요. 네, 네. 여기가 바로 북망일세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이러면서 북망산천 갔다 오세요. 북망산천이 어디예요? 이게 북두치도 북극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사람이 북극성에서 왔다고 생각을 해요. 북극성에서 와서 여기 세상에서 소풍 왔다가 살다가 육체는 버리고 영혼이 떠날 때는 북극성으로 간다.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을 옛날에 시체를 이렇게 미는 판이 있었거든요. 요새는 이제 시골에서 사람 죽으면 이런 나무판에다가 시체를 내어놔요. 네. 그러면 그걸 갖다가 뭐라고 하죠? 칠성판. 네. 왜 칠성판이죠? 여기에 올라간 사람은 그 영혼이 북두칠성으로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 비나이다 칠성의 비나이다. 그게 우리 민족의 이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이 지금 조약해 보면 달은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것이 한 달 아니에요. 그런데 태양이 지구와 달을 달고서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게 365일이라는 거예요. 네네. 태양이 북극성을 한 바퀴 도는 기간이 120년이에요. 그래서 저는 태양의 일주기가 120년이다. 그래서 이것은 천문학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120년을 살아야 된다. 이게 정상적인 사람들의. 그리고 사람 60갑자라고 하잖아요. 네.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내가 나이가 70이다, 80이다. 그러면 내가 한갑이면 한 살 때 그 지구 환경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70이면 10살 때 환경으로 살고 90이면 30대 환경으로 살아요. 그래서 노인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아요. 내 60을 떼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서 일갑자를 더 살면 120년입니다. 그래서 전후반에서 120년은 살아야 되는 것이 우주학적으로 맞고 성경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게 살았고 그러네. 오늘 이후로는
백병 사랑이 박사님과 함께 120세 건강으로 120세를 같이 삽시다. 네, 아유, 안면입니다. 네. 이럴 때 우리가 안면해야 돼. 김은영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또, 저 커피도 보내주시고, 악기 형님 좋아해 주셨고, 예수님 DJ 고목사님이시군요. 들어오셨어요. 이문영님이, 박사님, 감사해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 왜, 열렬하게, 뇌 결핵인 그 친구 감사합니다. 했잖아요. 예, 그분이 예. 또 시청을 하셨어요. 예. 아멘, 김은영님이 또 사람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너무너무 정말 아이고 통화 가능한가요? 그래. 네네 아이고 괜찮습니다. 지금 방송이 중요하지 이 시간에 매일 생방송 한다는 걸 저 김재 박사님이 모르시는군요. 그랬어요.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옛날에 모르지 뭐 성교육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근데 요즘에는 그래도 리얼하게 성교육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아이들이 성교육에 대해서 몰라서 갑자기 생리하면 누가 얘기도 안 해주니까 이게 큰 병이나 낫는 줄 알고 우리 때만 해도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적나라하게 요즘엔 성교육에 남자 성기 여자 성기 보여주면서 중요하게 이렇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근거 있게 강의하시는 분은 없었어. 제가 어린 시절에 할아버지한테 이걸 묻지 않았더라면 또 몰랐지. 우리 할아버지가 이걸 과정으로 가르쳐 주잖아요. 제가 한문을 배우면 교과 과정이 있잖아요. 그거로 배우는데 제가 엉뚱한 질문을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걸 얻은 겁니다. 엉뚱한 질문을 잘했기 때문에 지금 또 과학자가 되셔서 또 그 남이 안 하는 일을 또 많이 하시잖아요. 누가 그 거북선 그 배도 누가 이렇게 또 만들고 그래요. 나니까님이 들어오셨군요. 처음 들어오신 분 같은데 닉네임이 나니까님이시네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게 궁금했어요. 구인병에 대해서 구인병에 대해서 이제 지난번에 어떤 분이 생리는 끝났대요. 생리는 끝나서 60일이 넘으셨는데 그게 뭐라 그럴까 습하거나 그 분비물 아니면 좋을 수도 있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우신 것 같아요. 나이 들면 왜 뭐라 그러죠? 건조증이라 그러나요? 건조증은 더 나빠요. 더 나쁘지요. 건조증은 더 나쁜데 그분은 오히려 반대로 거꾸로 그러니까 그게 많이 불편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까지 해요. 그 여자들이 이제 뭐 생리할 때 하는 거 말고 매일 깨끗하게 해서 팬티 라인이라고 간단한 걸 하는데 그거를 그게 흐르는 건 좋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질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가보셨냐? 그랬더니 병원에 가봐서 이제 보통 기본적으로 암 검사, 조직 검사 했는데도 의사도 모른대요. 여러분들 제가 하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게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돼지고기가 소고기보다 낫다. 오리고기가 제일 좋다 얘기하는데 몸을 차게 하는 음식을 드시면 자 자궁에 한 달 동안 임신하기 위해서 피를 보존하고 있어요. 자궁에. 그랬다가 한 달이 되면은 폐기 처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썩은 피로 사람을 만들 수 없으니까 그거 폐기 처분할 때 자궁이 냉한 사람은요 자궁 벽하고 이 붙은 피가 엉켜 붙어서 이게 살이 떨어져 나갑니다. 이게 피가.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자궁에 어떤 그 출혈이 생기면 거기서 혹이 생기면 자궁암이 돼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 자궁 근종이 생기는 건데 자궁암이 생기고 자궁 근종이 생기는 자궁이 냉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될 수 있으면요 경동 저기 애국차 괜히 그런 거 사 먹지 말고 경동시에 인삼 대추 있잖아요. 사다가 집에서 차로 그냥 그 커피 대신 드세요. 이 커피 이거 뭐라 내야 됩니다. 이거 애완항비고 저 서양 애들은 우리하고는요 이 오장육부 창자 자체가 틀려요. 한국인은요 인삼 녹용 갖다 놓고 그냥 차로다 그냥 꾸준히 드시면 굳이 보약 먹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자궁뿐 아니라 이 백체가 오장육부가 전부 뜨끈뜨끈한 사람은요 자궁암도 없고 여자도 건강한 분은요 생리통이 없어요. 생리통이 있다는 자체가 자궁이 냉하다는 얘기죠. 저는 학교 다닐 때 엄청 생리통이 심했고요. 생리통이 심한 사람은 또 나중에 그 출산도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한번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 수원 쪽에 어느 과장님 따님인데 미국에서 유학을 했어요. 그 생리통이 심해가지고 제가 금침을 놔준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얘가 옛날에는 술을 못 먹어가지고 미국에서 유학했는데도 술을 안 먹었는데
생리통을 내가 고쳐줬더니 건강해졌잖아요. 술이 잘 맞는 거예요. 이 아가씨가 그냥 매일 술이 곤드레 만들어갖고 아마 한잔 했으면 이러는데 술을 안 먹게는 침을 못 놔줍니까? 그래요. 네, 차민민 선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 어머니한테 제가 그거는 못합니다. 할 수 있어도 하면 안 됩니다. 내만 자궁을 따뜻하게 해줘서 지금 좋아지고 신진대에 원래 오장육부가 다 좋아지니까 이 사람이 지금 술을 잘 먹는 건데 그 본인이 거와야지. 예? 그걸 더 나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고요. 한 번은 또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 50님 네 감사합니다. 53세 분인데 네. 이분이 자기 남편을 데리고 와가지고 계속 침을 맞히래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병이 없는데도 돈도 잘 내면서 계속 무진 침을 맞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제가 없는데 무슨 침을? 제가 그분한테 그냥 노래요. 자기 남편하고 싸매요. 남편은 안 맞으려고 그러지. 이 사람 당신 맞으려고 그러지. 네. 그래서 내가 이제 나도 아프지도 않은 사람 침 놓기가 그래서 아니 사모님 뭐 맞을 때도 없지 않습니까? 안 맞으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더니 가더니 누구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가 47에 생리가 끊어지고 건조 증상이 생기고 아주 이렇게 남편도 막 멀리하고 이랬대요. 그랬는데 침을 맞으면서 53살에 생리가 다시 터지고 여기가 피부가요. 여기가 벌거벗하게 화기가 올라요. 화장 안 해도 핏기가 돌아서. 그래서 자기가 이제 해춘이 돼서 침을 계속 맞고 싶은데 왜 자기를 안 놔주느냐고. 53세 때 그런 분도 제가 봤습니다. 그랬구나. 우리 황선정 가수님께서도 여자들이 이렇게 생리통이 있는 거는 뇌에서 그랬군요. 이제 박사님의 지금 말씀 계속 시청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박사님의 귀한 말씀 언제 들어도 신체의 신비함이 빠져드네요. 김문영님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네요. 네, 감사합니다. 요거 내 자궁이 찬 분들은 일단은요 밀가루보다는 보리가 따뜻해요. 보리. 지금 한의사들 거꾸로 얘기하는 보리는 함원, 이끼, 조중, 설가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이걸 한의사들이 함을 몰라서 몰라요. 거기서 함, 짜람자에다 밥도 보리를 많이 먹으라고 그래야 되겠네? 보리밥은요 헌식하면 누구나 좋습니다. 위장병 있는 분은 보리를 절대 같이 드세요. 보리. 그리고 위양까지 곁들였으면 새우젓을 같이 곁들이세요. 그러니까 쌀은 평입니다. 쌀은 체질이 뜨겁든 차든 누구나 먹어도 쌀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런데 밀은 성질이 음이라 찹니다. 위가 차져요. 그리고 돼지고기, 오리고기도 성질이 찹니다. 그런데 소고기하고 쌀은 평해요. 어떤 체질의 사람이 먹어도 됩니다. 그래서 뭐 양고기, 개고기, 닭고기 이런 것들은 따뜻해요. 그런 걸 드시고 식품 중에서도 말씀하세요. 마늘 같은 거 있죠? 그런 걸 좀 많이 드시고 인삼 드시고 대추 드시고 그래서 오장육부가 따뜻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생리도 더 오래 가고 생리가 일찍 끊어지고 건조 증상은요 그건 실제 노화 현상이에요. 건조 증상. 노화 증상이니까 좋은 건 아니고. 그러니까는 이제 그분이 한의사님을 한의원에도 갔대요. 그랬더니 그 한의사님이 하는 얘기가 뭐 손님 뭐 행복한 고민을 하냐고 건강한 거라고 이러더래요. 근데 본인은 뭐가 고민이느냐? 그게 심하다 보니까 계속 벤틸라이너도 하고 다니는데 나중에는 이제 피곤하거나 힘들다고 할 때는 생리처럼 붉게까지 나오더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병원에 가셔야지. 그러니까 한의사분은 그렇게 말씀하셔서 병원에서 이제 조직 검사도 하고 뭐 해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다고 나오는데 본인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건강 프로를 계속 하니까 그거를 질문을 하신 겁니다. 여튼간에 49가지 시운의 생리가 딱 끝났다. 시운 1살, 2살에 했다. 그건 가장 정상인데 어떤 분은 77세까지 왕성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아주 우수한 것이지 병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그리고 이제 지금 그분 여기 우리 시청자가 질문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지금 병원에서도 진단은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고민이 되는 거는 다른 사람보다 많이 이렇게 미리 나오니까 그러긴 하는데 심할 때 그렇게만 나오면은 그래 건조증보다는 낫겠다. 그래서 생각을 하지만 심할 때는 그게 생리처럼 붉게 나온다니까 이게 병이 아닌가 싶어서 검사도 해보고. 그 몸에 이상이 없고
일단 사람은요 그 사람의 눈빛, 목소리, 피부를 좀 봐야 돼요. 그것이 별 지장이 없는 사람은 큰 병이 없어요. 그런 병이 오면 사람은 신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오그라든다든지 뭔가 좀 그런 게 보여요. 그런 거는 크게 그냥 대수롭지는 않은 건데. 대수롭지는 않은 건데. 오히려 그게 건조증보다는 차라리 나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뭐라 그럴까 이제 생활하면서 불편하니까 이게 큰 병이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하셨구나.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생리가 일찍 끊어졌다든지 건조증은 그래서 그분 여쭤봤어요. 그러면 이제 생리 보통 그러는데 지금 생리가 아닌가 한번 알아보라고 그랬더니 생리는 아니라 그러더래요. 어떻게 심할 때는 생리가 아직 안 끊어졌나? 근데 이제 이런 거 있습니다. 60대까지는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55세, 60대 뭐 다 생리하는 분은 많아도요. 50이 넘어서는 생리를 하더라도 임신이 거의 잘 안 됩니다. 그거와 상관없어요. 생식 능력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생식 능력 별 차이가 없고 50이 넘으면 거의 그 임신이 잘 안 돼요. 임신은 안 되고. 그러나 뭐 75세까지 생리를 하는 분도 엄청 건강하세요. 그분은 이제 인체학적으로 따져보면 신장 방광 기능을 엄청나게 잘 타고나요. 그런 분은 그렇구나. 그게 뭐 제일 중요한 건 자기가 불편이 없으면 돼요. 불편이 없는데 이제 불편하니까 걱정이 돼서 막 맹이 나오고 그런다면은 좀 조심해야 돼요. 그런 분들은 좀 보험제를 먹어야 돼요. 보험제, 보양제가 있고. 보양제가 있고 보험제. 보양제는 들어봤는데 보험제는 뭐예요? 보양제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금식 분목이 돼 있는 잘 안 먹는데 개고기가 최고의 보양제입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아니요, 남자한테는 보험제는 이제 염소입니다. 염소. 염소는 고기는 다른 사람이 먹어도 좋고 염소 뼈를 이렇게 잘게 뽀개가지고 한약을 몇 가지 넣고 그렇게 지어 먹으면 이렇게 여자 보험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근데 이제 거꾸로 이제 그분이 이제 뭐 건조증보다 낫다고 그랬는데 완전히 그게 되면 건조증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만약에 그게 치료가 되면? 그래서 보험제를 먹는 거죠. 여자의 성기능을 높이는 음식을 보험제라고 해요. 남자의 성기능을 높이는 걸 보양제. 그래서 보양식. 그런데 오늘날 이게 참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저는 하나 가슴 아픈 거 있어요. 요즘 등치 이만하죠. 네. 남자들이요 전부 삼겹살 먹고 몸이 냉해져가지고 정자가 안 만들어지고요. 여자도 등치 이만하죠. 임신도 잘 안 돼. 성기능은 다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그러네요. 왜 임신이 안 되나 그랬더니 너무 비만해서 또 임신이 안 된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서양 문화를 받아들여 잘못된 것이 뭐냐면 옛날에는 개고기가 보신탕이라고 있잖아요. 네네. 보신탕을 먹어야 남자들은 기가 살아요. 솔직한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먹으면 미개인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문화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미국과 잘못된 거 신랑은 이쪽 침대, 신부는 여기 아니면 각방. 그리고 서로 개 한 마리씩 데리고 살아요. 맞아. 이게 잘못된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싫어하니 이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개가 그 자리를 메꾸고 있어요. 때로는 개가 신랑도 돼, 각시도 돼. 이거 지금 큰일 났습니다. 거기다 지금 내가 배를 만들었는데 내 배를 가지고 고양이 납골 납골에서 바다다 뿌려주면 돈 번다고 하는데 저는 그거 하기 싫어서 안고 있습니다. 내 배로 한강에 가지고 오는데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이 몸에 좋은 고기 드시고 나쁜 거 돼지고기 삼겹살 먹지 마시고 나는 친미주의자입니다. 미국을 좋아해요. 그런데 몇 가지는 미국 거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 개 방 안에서 키우는 거 미국 문화거든요. 이거 없어져야 됩니다. 개하고 한 침대 자는 거, 개하고 같이 밥 먹는 거, 개하고 잠자려는 거 이거 하나님 앞에 제약입니다. 이거 없어야 돼요. 사람은 사람. 그리고 부모는 갖다 요즘 다 버리잖아요. 한 번 봤어요. 어떤 분이 내가 침을 놔주면 걸어다니는 분인데 이분이 양로원 가는 날부터 대변을 싸요. 그런 분 봤어요. 그 부모를 버리면 안 됩니다. 지금 다 버려요. 그리고 개새끼는 집안에다 끌어안고
배하고 뽀뽀하고 빵을 나 한 입 먹고 배 한 입 먹고. 그러니까 제가 이 카톡에서 문화는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카톡에서 본 것 같아 박사님. 예. 어떤 사람이 엄마 나 우리 저기 해외 여행 갔는데 우리 집 좀 저기 좀 이렇게 지켜줘. 그러더래. 알고 보니까 자기 애완용을 해외를 데리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애완용을 지켜줬는데 아침마다 며느리하고 아침마다 아들이 전화가 오는 거야. 걔 밥 줬냐, 잘 있냐, 뭐 했냐.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얘기가 이거는 엄마 저기한테는 전화 한마디 안 했더니 개새끼 위해서 아침마다 그러니까. 전화하고 뭐 하고 그런다고. 근데 나 개 키우는 것도 돈도 많이 들어가. 이 개 키우는 문화 없애야 되고요. 저는 솔직한 얘기로 남자간에 개 싸들고 다니면 나는 이상한 놈으로 보여요. 왜냐면 그런 사람이 거의 다 부모에게 불효해요. 부모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안타까우니까 박사님도 그런 말씀하셨을 거예요. 저 그런 예. 것도 봤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게 무슨 서양 문화 받아들이다 보니까 좋은 건 좀 박사님 말씀대로 받아들여야 되겠지만서도 그렇지 않고 엉뚱하게 흘러가다 보니까 예. 뭐 그런 도리 도덕도 다 무너지고 좀 안타깝긴 예. 하죠. 그래서 그리고 오늘 혹시 똥개라는 말 아세요? 똥개 얘기 들었어요. 김민영 박사님 사과랑 당근에 마늘을 넣어서 갈아서 먹으면 어떤가요? 아주 좋습니다. 저녁 사과랑 당근에다 마늘을 넣어? 아, 누가 전체가. 이제 들었나? 저분은 아유, 건강식에 대해서 아시네. 잘하시는 이분이 이제 요즘에 건강이 안 좋으니까 지난번에 뇌 거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저기 뭐야 질문하신 분인데 뇌도 그렇다는 분이죠. 뇌계래 그때 그 시청자분이 예, 그러시면 사과랑 당근, 마늘 이렇게 생식으로 갈아서 드셔도 좋고요. 백숙 같은데 넣어서 드셔도 좋고. 넣어도 좋고. 어떤 이분은 마늘 많이 드세요. 저녁 대용으로 그러면 뭐 생마늘로 간다는 거야? 뭐야? 그 맛이 이상하지 않을까? 저는 생마늘을 좋아하는데 또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익힌 마늘은 좀 밋밋해서 잘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는 저분이 지난번에 그랬어요. 저는 그래 이렇게 먹어요. 마늘을 먹을 때 아무리 매운 마늘도 얇게 썰어요. 네네. 썰어가지고 파프리카 있죠. 파프리카. 파프리카하고 같이 생으로 찍어 먹으면요. 파프리카에 맛이 묻히는구나. 마늘의 톡한 맛에 파프리카. 그 파프리카 즙이 많잖아요. 네네. 아주 조화를 잘 이뤄요. 그래요. 또 그런 그리고 방법이 있구나. 파프리카는 또 피를 맑게 해주잖아요. 이 김부장님이 되네. 마늘을 약간 쪄서요. 그러니까 쪄서 먹으면 괜찮겠다. 쪄서 먹어도 좋아요. 쪄서 먹어도 좋은데 효능은 그냥 먹어야 셉니다. 그냥 뭐가 세대. 네, 그렇지만 이제 몸에 병이 있거나 그럴 경우는 많은 양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때는 익혀 먹는 게 좋습니다. 익혀서 이렇게 해서 네. 우리 김부장님이 우리 박사님 완전히 친팬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계속 시청하면서 사실 마늘이 항암제예요. 마늘 항암제. 네. 그러네요. 항암되면서도 저것은 피부 미용에 좋고 남녀간에 먹어서 다 좋습니다. 마늘을. 네.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마늘을 못 먹게 하죠. 옛날에 중국에서 사드가 일어났었죠. 사드. 네. 사스. 사스. 우리 한국인은 한 명도 안 죽었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마늘 때문에. 고추 마늘 먹어서 그래요. 그렇구나. 고추 마늘 먹고 소금 먹어대면요 웬만한 바이러스 박테리아 못 와요. 그렇구나. 예. 하기야 여기 저 다른 사람들 사실 방송에서 지나치게 얘기지만 박사님 예. 저는 백신 한 번도 안 맞았거든요. 저도 안 맞았습니다. 그거 왜 맞습니까? 그러니까 안 맞았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오미크론 하나가 안 왔어요. 예, 자 보세요. 이게 잘못된 것이 지금 문재인 정권이 아주 잘못하는 거 국민을 속인 겁니다. 우리 천연도 맞으셨죠? 천연도 옛날 우도 다 맞으셨어요. 전문의 맞으셨잖아요. 자주 있어. 예, 그러면 이거 한 번 맞지 두 번 맞아요? 아니야. 예방 주사는요 딱 한 번 맞는 거예요. 한 번 맞았어. 감기는요 면역력이 없기 때문에 오늘 낫고 내일 또 걸리고 뭐냐 백신 3번 맞고 감기 걸렸어. 이거는요 계질병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지금 이게 지금 문재인 정권한테 완전히 이거 후유증 때문에 지금 앓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아니 세계 10대 명의 우리나라 최고의 명의가 이광재 서울대 교수입니다. 네네 맞아요. 그분이 뭐라 그랬어요? 맞지 말래. 지금요 90%가 백신 후유증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네 지금 막 우리 친구들이 그분이 왜 그런 걸 방송하겠어요? 이게 맞은 게 바보예요. 안 맞아도 돼요. 맞을 필요가 없어요. 이게 그 아까 여기 얘기했지만 저 마늘 저렇게 드시잖아요. 고추, 마늘, 생강, 파, 양파 이런 것들이 전부 항암제고 피를 맑게 하고 중풍까지 막아주는 거예요. 그런 그 매운 음식 나는 거 있죠. 그 우리나라 향 네. 그런 걸 드세요. 중국 향 드실 거 없어요. 그러니까 예. 그랬구나.
그렇구나. 아유, 김 회장님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기분이 좋았어. 행복합시다 또 그러고 또 쿠폰도 보내시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박사님한테 들으니까 오늘 생각지도 않은 또 아버님 할아버님이구나. 할아버님 덕분에 성교육도 제대로 했었고. 예. 아버지한테 무서워서 제가요. 아버지한테 벌벌 떨고 할아버지한테는 내가 좀 싸가지가 없었어요. 아니 그거는 그 개구장이 옛날에는 개구장이 이제 싸가지가 없다는 게 아니라 개구장이니까 그냥 하지 말라는 짓을 잘하고 감사합니다 박사님 우리 그랬는데 기분이. 우리 형제가 8남매인데 8남매 중에서 몇째세요? 둘째인데요. 원래는 셋째인데 형이 하나 죽었고 원래 저는 할아버지하고만 친했어요. 할아버지가 또 손주니까 얼마나 이뻤겠어. 그리고 내 사촌 동생 하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 할아버지가 내 사촌 동생 하나하고 나하고 걔도 둘째, 나도 둘째. 둘째만 이뻐하시네요. 둘째. 아니 어디든지 가면 첫째보다도 둘째들이. 우리 할머니는요. 우리 형님하고 내 사촌 동생 있죠. 큰아들들만 좋아해요. 우리 할머니. 할머니는 또 엄마들 그래 큰아들. 무조건 맞사지. 그러니까 그 무섭다는 할아버지가 저는 한 번도 무서운 적 있어요. 아니 호랭이라고 하는 분인데도 저는 할아버지만 보면 할아버지를 지금 생각하니까 나 예수님처럼 생각했어요. 부처님 생각했어요. 난 신우를 생각했어요. 더 이상 뭐 이유도 없어. 어르신이 봤을 때는 개구장이가 엉뚱한 질문하지만 그랬잖아. 할머니한테 자랑했대요. 이 녀석. 자랑하시죠. 그게 왜냐면 엉뚱하게 질문을 한다는 녀석은 생각이 있다는 거거든. 생각이 남다르다는 거예요. 나도 지금 그 생각 못했어. 물고기는 왜 기가 없을까? 지금 박사님 얘기 들어보고 어머 진짜 그랬구나 이런 생각을. 그래서 제가 어떻든지 피치 이거 없고 논리가 없는 배를 발명해서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안 하던 생각을 혼다 박사님 들어오셨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런 발명을 하게 되고 남이 못하는 걸 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이미 알았다는 거지. 그래서 전 할아버지하고만 친했어요. 옛날에 이제 어르신들이나 우리 부모님한테 물으면 부모님이 모르잖아. 쓸데없는 거 본다고 오라게 이러잖아. 그리고 아니 요즘에 엄마들 아빠들도 그래요. 본인이 모르면 야 공부해 쓸데없는 거 보지 마라. 저는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뭐 한의학 강의를 하면은 10년도 하는데 그렇게 하면 재미가 없어요. 공부를 하면. 그렇게 여기 계신 분들께서 우리 저 안 교수님한테 문의를 주세요. 의학적으로 궁금한 거 있으면 제가 아는 데까지는 명확하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저 헛소리 안 합니다. 오늘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방송을 하니까 너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인병 여사들 여성병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성교육까지 이렇게 된 거 아니야. 혼다 박사님이 화이팅을 보내셨군요. 감사합니다. 저분은 일본인 분이래요. 근데 한국말을 너무 잘해. 한국에서 여러 가지 인문학 강의도 하시면서 유료 강의도 하시고 그러는데 겐키 데스까 겐키 데스요. 백병찬 박사님 겐키 데스까 하셨네. 겐키 데스요. 오하요 고자이마스. 네. 어쨌든 간에 오늘 그래서 우리 딸도 생리통이 아주 심해가지고 생리 때 되면은 허리 끈을 저가 그러니까 엄마를 닮는 거예요. 생리통이 있는 분들은 사실은 뭐 고쳐줘야 돼요. 자궁을 따뜻하게 해줘야 되고 생리통을 없애면 나중에 부부 생활도 좋아요. 생리통이 있는 사람들은 그 뭐냐면 동친거부 뭐 등등 그런 것도 오게 돼 있어요. 본인이 몸이 그러니까. 그리고 여자가요. 솔직한 얘기로 남자 바람 피는 거 나쁘기도 하지만 너무 잠자리 거부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사실 안 좋은 거예요. 제가 주위에 이제 부부 강의하고 상담할 경우 있잖아요. 그럼 여자들은 상담할 때 무조건 남자만 낳고 바람 폈다고 그래. 그런데 저는 여자의 책임이 있죠. 여자의 책임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도 리드를 해요. 여기서 하나 말씀드릴까요? 네, 괜찮아요. 어떤 남자는 자기 부인하고 가족밖에 몰라. 아주 그냥 일개미 마냥 확적같이 살아. 아주 성실하게. 아주 성실하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사람은 자기 부인한테 만족하는 사람. 그렇죠. 남편 부인이 딱딱 받아주고 뭐든지 해주면요, 그 사람 잡념이 싹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오직 거기에 몰입을 하는데 그 잠자리에서 여자가 뭔가 서비스가 안 좋고 티팅거리고 기분 나쁘게 하면요, 그 사람 마음이 붕 떠서 돌아다닙니다. 제가 어렸을 때 대학교 1학년 때 우리 애들이잖아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우리 친한 친구의 오빠가 두 뇌가 있어요. 남자가 귀찮은 거예요. 그렇지. 그런데 여성 기능이 건강한 사람은요, 남자가 못생겼든 못 배웠든 능력이 있든 없든 마음에 들면요, 여보 너라 내가 벌어서 먹고 살게. 그런 집도 많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건강해야 돼요.
건강. 맞아요. 여러분 그리고 아셨어요? 부부도 체질궁합이 맞아야 돼요. 맞아. 그게 네. 그래서 여자하고 남자하고 그것도 바람대가 맞아야지 그럼. 이 차이가 나버리면 한쪽에서 참 힘든 거예요. 우리 친구가 그래서 헤어진 친구가 있어요. 네. 남자는 막 이러는데 여자는 귀찮으니까 집에 빨리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왜냐면 부부관계 하자 그럴까봐. 그래가지고 막 맨날 기획하고 일을 하고 늦게서 가는데 그러니까 너무 가려가지고 능기를 꽂은 거야. 이제 그 네. 병원에 있는데 신랑이 네. 왔어. 신랑이 딱 그 순간에 하고 싶을 때 못하잖아요. 눈이 시뻘겋게 돌아간대. 눈이 약간 동적이죠. 네. 그러면서 뭐라 하면 아무개 아빠가 나는 능기를 꽂고 있는데 야 거기서도 나한테 감기하자고 올라오는데 내가 감당하겠니? 그래서 결국은 그게 감당이 안 돼서 헤어진 친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제 속궁합이 안 맞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궁합이라는 게 정말 어른들이 네. 말한 속궁합, 겉궁합 잘 맞아야 되겠다. 야 우리 방송이 정말 좋은 프로야. 오늘 부인병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성교육의 얘기가 나와서 부부관계까지 나왔는데 이렇게 자유롭게 토론하는 그런 부분이 되니까 너무 좋아요. 김우영님이 좋다고 박수 쳐서 고마워. 제약이 아니고 여성분이 남편이 귀찮은 분이면 보온제를 드십시오. 본인이 건강해져서 정상적인 남편을 받아줘야 되는데 그렇죠. 본인이 병적인데 정상적인 사람을 이상한 사람으로 보면 그게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황 선생님 고마워요. 70명 커피까지 보내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남자분들은 다른 쪽으로 겉으로 돈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래놓고 내 남편이 바람 폈네 어쨌다고 하지만 저는 부부 상담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자한테는 따로 불러서 그러는 거야. 싫지. 물론 싫지. 그러나 내 가정을 지키고 하려면 나도 싫다. 좋아서만이 아니라. 그런데 안 좋아도 좋은 척 해주고 약간 액션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사실은 해요. 예. 그런데 어쨌든 부부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리얼하게 방법도 있겠지만 오늘 생각지도 않게 우리 교과서 진도가 많이 나간 것 같아요. 오 교과서 진도가 오늘 특강이었어요. 예. 앞으로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박사님하고는 무슨 얘기를 해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좋아. 여자도 중요하지만 남자도 좀 자기가 약하면 보양제를 먹어서라도 노력을 해야 돼. 그렇지 노력. 여자가 대신 건강한데 남자가 좀 비리비리하면 그런데 그것도 문제가 돼. 박사님 이렇더라고. 꼭 직접적인 성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대화가 통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냥 다른 스킨십으로도 충분하게 얼마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꼭 그런 부분만이 아니라 오늘 박사님이 정말 유익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우리가 종종 악기왕님이 왔다 갔다 하셨네. 들어왔다 나갔다 해서 제대로 저게 들으셨나 모르겠지만 오늘 유익한 강의였습니다. 앞으로도 종종 이분들이 원하는 걸 우리가 또 풀어줘보고 100세가 아니라 120세로 120세. 아무튼 오늘도요 일찍부터 오늘 굉장히 일찍 오셨어요. 또 스튜디오에 제가 일찍 먼저 좀 늦었어요. 노력했습니다. 일찍 오셔가지고 준비해 주시느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기 건강하시고요. 고대방님이 이제 들어오셨는데 저희는 오늘 방송 마무리합니다. 매주 금요일날 고대방님 이 시간에 11시부터요. 우리 한의아빠싸 우리 백병찬 박사님 모시고 오늘은 아주 좋은 강의를 했어요. 부부관계에서도 얘기를 하고 다음 주에도 기대를 합니다. 매주 금요일날 11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고요. 오늘 여기서 마칠까요? 박사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행복하시고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